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쉽게 하도록 법을 바꾸자,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오늘 주제는 정부의 묻지마 살인 대처법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살인 예고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일단 검찰총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과 협력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라고 일선의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범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거죠. 하도 살인 예고 글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강남역에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걸 보고 살인이 예방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기이한 모습들이 도심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한 이 22살의 채모 씨, 그리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서 교사를 찌른 피의자 또한 정신질환이 있었거든요.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다가 거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가 이제 나서서 이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입원 치료할 수 있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터진 정신질환자들의 사건 내용은 무엇일까요? 조선일보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일단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채모 씨는 조현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이번에 사건을 저지른 거고요. 무려 2015년부터 정신과 약 복용을 하다가 2020년에 약 복용을 멈추고 치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벌인 거고요. 그리고 대전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을 벌인 20대 A씨 경우에도 조현병과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아닌 듯 진주 아파트에서 방아살인한 범죄자였죠. 이 안 씨도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아서 형이 입원시키려고 했었는데 실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41세 김성민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투약을 중단한 이후에 무참히 무고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뭘 제안하냐면 이런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사법 입원제라고 하는데 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017년 이전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원하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에 격리돼야 될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도로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지적하냐면 시군구 지자체장이 행정 입원이라는 걸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중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그래요. 동아일보는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이 법을 조금 손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더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름이 외래치료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이 자기 병원에 다니고 있는 어떤 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좀 병이 심각한 것 같으니까 1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게 외래치료 명령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외래치료 지원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자해나 타해 행동으로 강제 입원이 됐던 환자에게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서현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최 씨는 강제 입원을 받은 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 씨처럼 입원한 적이 없으면 아예 명령 대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으므로 이거를 손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냐면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할 우려가 크다면 입원 이력이 없어도 외래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 초기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가 관리하는 국가 책임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도 동아일보는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수 진보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역시 동아일보는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에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사설은요. 동아일보 8월 7일 중증 정신질환자 위험관리 국가가 적극 나서야입니다. 2017년 기존 정신건강법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건강보건법은 환자의 인권을 중시해 환자의 강제 입원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입원과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책임 논란을 우려해 거의 보호 의무자에게 강제 입원 결정을 맡긴다. 보호 의무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조차도 자발적으로 강제 입원 결정을 내리길 주저한다. 가족이기 때문이 그렇죠. 보호 의무자의 범위도 직계 혈족과 배우자로 협소하다.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 제도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그런 의혹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 결정을 통해서 가족 결정 없이도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거죠. 자, 이런 말도 합니다. 강제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민간 정신의료 기관의 병상 수가 줄어들었다. 국립정신병원은 의사수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곳도 있다.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시설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병원 지원에 대해서도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좀 특이하게 접근하더라고요. 경찰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면책권을 주자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8월 7일 살인예고 54명 검거, 테러 맞설 경찰 면책 확대를 사설입니다. 한 현직 경찰관은 국민은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범행 진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무죄받고도 민사소송에서 수천만,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현장 경찰관은 그러기 힘들다고 한 것이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범죄 진압 때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경찰들은 말한다. 법원이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민사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흉악법 진압을 위한 경우엔 경찰의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 직무 집행에 있어서 자유도를 높이자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진보진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단순히 범죄자를 옥죄는 방식으로는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문제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향신문 사설 통계 연구 없고 뒷북 대응 급급한 묻지마 범죄 사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이상동기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사자,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주요 경찰서역에 경찰 특공대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처벌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상동기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2000년대 초부터 이상동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고립으로 진단한다.
2021년 내각 관방에 고독 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 관련 통계와 범죄 동기도 꾸준히 모으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도 고립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범죄 단속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전수조사부터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 복지 공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사회 구성원이 모두 인식할 때가 됐다. 고립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실효적이고 촘촘해져야 된다. 왜 이런 범죄를 범죄자들이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사설은요. 한결의 8월 7일 사설입니다. 무차별 범죄 보여주기식 넘어 체계적 대책 강구해야입니다. 흉기 난동에 대해선 당연히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겠지만 처벌 강화라는 엄포만으로 무차별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그동안의 사례를 봐도 처벌이 충분치 않아 무차별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처벌 강화 논의는 당장의 분노를 달래는 임시 방편은 될지 몰라도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분한 대안 마련을 방해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죄자들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거 굉장히 반긴다고 하죠. 본인이 고립됐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차별 범죄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결부됐지만 그때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사회 격리 주장만 되풀이 될 뿐 발굴과 치료 시스템 등 근원적 대책은 도외시됐다. 형사사법,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꾸려 무차별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을 분석해내고 시급한 대책부터 중장기적 예방책까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란 있을 수 없듯 사회적 재난이 된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응도 더 치밀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진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땜빵식 해결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진보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고립이 원인이라면 의료와 교육까지 합쳐서 장기적인 대책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